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정확현의 안보정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혜훈이가 말이죠. 어제 밤까지만 하더라도 TV조선에서 단독으로 보도한 거, 그러니까 이제 인턴 보좌관한테 정말 이거 말해. 정말 너 IQ가 얼마야? 너 머리는 있어? 야, 온갖 정말 말로 표현하기가 부끄러울 정도의 이건 폭언 정도 아니죠. 인간으로서의 그 인내의 한계를 벗어날 수 있는 발언을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그런 발언을 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렇게 해서 싹 빠져나갔습니다. 어제만 하더라도. 그래서 제가 어제 그 뉴스를 보면서 어떻게 이걸 2% 얘기할 수 있냐. 그런 발언을 한 것이 사실이라면 딱 보면 이거는 지가 한 게 맞잖아요. 육성으로까지 나왔는데 이거를 갖다가 무슨 핑계 댄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랬더니 오늘은요. 지금 이제 조선일보에서 보도하고 있는 내용인데 그러니까 조선일보만이 아니죠. 여기저기서 이제 다 보도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런 사실이라면 이 말을 뺐어요. 이 말을 빼고 잘못했다라고 했는데, 자, 잘못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잘못했다는 게 무슨 진정성이 있어요? 잘못했으면 그 당시 바로 현장에서 잘못했다고 했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렇다고 해서 이미 버스는 지나갔다. 아, 그래서 지금 이혜원이는 빨리 사퇴를 한 길밖에 없다. 요게 이제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이혜훈, 이 보좌진 갑질 논란. 요거가 말이죠. 요거가 이제 일파만파로 커지면서 이혜훈이의 물 건너가 손절론. 이 손절론이 급상승하고 있다. 급 확산되고 있다. 이런 발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평가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요 관련 내용을 여러분께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앞에서 말씀드리려다 못해드렸던 부동산 문제, 여기서 얘기하는 부동산 집값은요, 서울 지역에 해당되는 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을 상세하게 살을 붙여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는 또 이 강선우 얘기가 계속 빠짐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선우가 말이죠. 그 당시 이제 공관위원회 속해 있는데 거기서 비례대표를 맡았답니다. 이 얘기는요. 비례대표는 그냥 공짜로 주는 거 아니에요. 막말로 공천만 받으면. 그러니까 이제 비례대표를 맡았다는 것이 지금 TV조선의 단독 보도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돈 받은 게 김경 하나뿐이겠느냐라고 하는 말을 지금 남겨놓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대대적으로요. 이 강선우가 과연 어디까지 돈을 받고 어디까지 돈을 안 받았는지, 또 어디까지 돈을 받았는데 또 돌려줬는지, 요 문제에 대해서 수사의 범위를 좀 확대시켜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서해 피살 공무원의 그 유족 측에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한테 긴급 소환을 보낼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서울의 경우에는요. 지금 이번 내년 금년도죠.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론이 뒤집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다른 데가 아니라요. 갤럽의 한 거에서 그렇게 나와요. 그럼 또 더군다나 누가 의뢰했느냐? 경향신문이 의뢰한 데서까지 이렇게 여론이 확 뒤집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러니까 지금 강선호도 바로 탈당, 이혜훈이도 바로 사과 표명, 이렇게 나오는 것 아니냐. 지금 모든 것은요, 지금 이게 전부 지방선거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자, 이 갑질 논란, 널 죽였으면 좋겠다. 폭언에 보름 만에 사직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보면요. 야, 이게, 일일이 이거를 그대로 이 말로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심각한 얘기가 여기에 요 녹취 파일 하나에 쫙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어젯밤만 말이죠. 야, 소리 지르는 거 야, 너 IQ가 얼마야? 이런 얘기. 야, 그러니까 이제 언론 보도 나온 거, 쟤한테 왜 보도를 안 했느냐? 딱 이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게 실감나게 말이죠. 이혜훈이의 어제 밤 TV조선의 단독 보도 내용을 다시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처장관 지명자의 과거 보좌진 갑질 의혹이 새롭게 제기됐습니다. 국회의원 시절 인턴 직원을 상대로 소리 지르고 폭언하는 녹취를 TV조선에 입수했는데 해당 인턴은 이 일을 겪은 지 보름 만에 그만두었다고 합니다. 고유동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2017년 바른정당 소속 국회의원이던 이혜훈 지명자가 인턴 직원 A 질책합니다. 대체 똑같은 소리를 안 하는지? 나 대한민국 말 못 알아들어? 통화가 이어질수록 A씨를 향한 발언 수위는 더 높아집니다. 머리에는 그게 이해가 되니? 너 IQ 한 점이야?
자신의 이름이 언급된 언론 기사를 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해명은 갑자기 소리를 지릅니다. 야, 이게 인간입니까? 폭언이 담긴 추궁은 3분 가까이 계속됐습니다. 내가 정말 널 죽였으면 좋겠다. 이러고 그게 터졌다고 해서 막네 맘대로 그러고 떠져? A씨는 부룬디 의원실을 떠났습니다. A씨는 6개월 근무하는 동안 폭언과 고성이 반복됐지만 이 지명자가 사과를 한 적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8년 전 통화 내용을 공개하기로 결심한 데 대해 A씨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 사람에 대한 예의도 고위공직자를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2020년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 팀원에게 수시로 폭언하는 등 문제를 일으킨 간부를 직위 해제하며 관용 원칙 1벌 100개를 강조했습니다. 이 지명자 측은 일이 있었다면 상처를 받은 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깊이 반성한다는 말씀을 전해드린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이게 도대체 말이나 되는 거냐고요. 예? 사실이라면. 자, 그래서 요것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완전히 지금 가장 위기에 처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요 내용도 한번 또 들어보시죠. 민주당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전격 사퇴했지만 이것만으로 제기된 의혹들 자, 다시 한번요. 네. 민주당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전격 사퇴했지만 이것만으로 제기된 의혹들이 쉽게 가라앉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특히 당 안팎에선 여당이 되고 난 다음에 소속 의원들의 각종 논란과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데 당 지도부가 단호하게 대응했느냐, 이런 자성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집권 7개월 만에 당내 기강이 왜 이렇게 된 건지 정치부 최우정 기자와 함께 뉴스 더에서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최 기자, 어제 전해드린 대로 이 김 전 원내대표 사퇴, 폭언 수수 녹취가 가장 결정적이었잖아요. 오늘 당 분위기 상당히 뒤숭숭했습니까? 네, 개파를 불문하고 공천 헌금 문제가 불거진 것 자체를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박수현 수석 대변인은 너무 충격적이어서 의원들 모두가 이른바 멘붕, 그러니까 정신적 붕괴에 빠져 있다고 했고요. 친명 핵심인 김영진 의원도 구태 악습들이 부활한 것 같아 불쾌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의혹 당사자인 강선 의원과 김경 시의원이 나란히 공천 대가성을 부인한 데 대해서도 김 의원은 공천 대가로 인식했든 안 했든 돈을 수수했다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일각에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당시 갑질 논란이 불거졌을 때 정청래 대표가 감싼 게 부메랑이 됐다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근데 결국 이런 반응들은 내년 지방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거다, 이런 우려 때문인 거죠? 맞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에서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의 공천 개입 의혹이 불거졌을 때 민주당은 매관매직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었습니다. 공천관리 간사였던 김병기 전 원내대표와 위원인 강선우 의원이 금품 수수 정황을 알고도 제공자를 단수 공천했던 점에서 그 화살이 자신들을 향하게 된 겁니다. 수사 상황에 따라 내년 지방선거 국면에서 선거판 자체를 흔들 악재가 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옵니다. 네, 경찰이 얼마나 정확하게 수사할지 한번 지켜봐야 할 거고요. 근데 좀 전에 보셨습니다만 이 공천 수수 의혹을 받는 강선우 의원, 서울시당 차원이긴 합니다만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중책을 맡았잖아요.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현재까지는 그런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아직 추천위원회 구성까지는 절차가 남아있다, 이게 서울시당의 설명입니다. 공천 헌금이 논란이 된 상황에서 강 의원을 비례대표 공천 작업에 참여시키려는 입장을 끝까지 고수하기는 아무래도 어려워 보입니다. 앞서 부서진 갑질 외에도 교수 시절 부실 강의 등 여러 의혹까지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된 상황인 겁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대목 중 하나는 강 의원을 추천한 당사자가 성추행 의혹 피고소인인 강경태 의원이라는 건데 여전히 서울시당 위원장과 함께 법사위원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서 정 대표는 강 의원과 마찬가지로 장 의원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윤리감찰단 조사를 지시했지만 윤리감찰단은 한 달째 아무런 조치를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 강 의원과 김 시의원에 대한 윤리감찰단 조사를 어제 지시했는데
강 의원 사례처럼 빠른 결론을 낼지를 두고도 부정적 시각이 있습니다. 근데 일이 터지면 감찰 지시는 빨리 해요. 근데 결과가 아직 안 나온다는 게 좀 이상한 일이죠. 그러니까 당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 이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서 문진석 원내 운영수석은 본회의장에서 인사청탁 문자가 포착됐지만 당에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른바 현지 누나로 논란이 된 김남국 전 비서관만 대통령실을 떠났죠. 또 최민희 의원 역시 피감기관으로부터 딸 결혼식 축의금을 받은 게 논란이 됐지만 역시 과방위원장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야당에선 끔찍한 비리에 메비우스의 띠 같다고 비판을 했는데 당내 비리 의혹에 대한 단호한 조치가 없다 보니 기강회의가 이렇게 반복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네, 워낙 거대 야당의 집권당이다 보니까 견제 장치가 너무 느슨한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야당도 제 역할을 못 하고요. 네, 잘 들었습니다, 최 기자. 야, 그리고 말이죠. 지금 이러한 와중에, 진짜, 물론 이번 사건이 불거지기 전의 일이지만은 당사자인 강선우는 다 알 거 아니에요? 강선우 이런 인간한테 말이죠. 내년에 지방선거에서 서울시당의 지방선거, 여기에서 말이죠. 지금 현재 지금 서울시당 위원장은 누가 맡고 있냐면 장경태가 맡고 있어요. 그런데 강선우를 위원장으로, 내년에 비례선거, 비례대표, 그러니까 내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입니다. 서울시 서울시 비례대표 의원, 요 추천과 관련된 추천위원회 위원장을 맡겼다라는 뉴스까지 TV조사에서 나오고 있어요. 야, 이게 정말 기가 막힌 일 아니겠습니까? 자, 다시 한번 또 들어볼게요. 정치권 단독 이게 보도로 이어갑니다. TV조사의 단독 3년 보도입니다. 전 지방선거 공천 당시 1억 원 수수 의혹이 제기된 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당 차원의 비례대표 추천 업무를 맡기로 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공천 헌금 의혹 이전에 결정된 일이라지만 앞서 보좌진 갑질 의혹 등이 제기됐던 강 의원에게 선거 중책을 맡기는 게 적절했냐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한송원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민주당 서울시당은 지난 17일 상무위원회를 열고 내년 지방선거 비례대표 후보 추천관리위원회 구성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준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수사 중이지만 시당위원장직을 유지하고 있는 장경태 의원이 강선우 의원을 위원장으로 제안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복수 관계자들은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검증 과정에서 갑질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된 강 의원 이름이 오르자 의외라는 분위기였다고 전했습니다. 추천위 구성 절차가 아직 남아있다는 게 시당 측 설명이지만 서울시당 소속 다른 의원들은 상무위 의결로 이미 확정된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강 의원이 내년 지방선거 비례대표 공천에 중책을 맡게 된 상황에서 지난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 시절 공천 헌금 수수 의혹이 터져나온 겁니다. 도와드려서도 안 되지만 정말 일 커집니다. 저랑 의원님이 공관위원이에요. 하지만 서울시당은 강 의원을 비례대표 추천관리위원장으로 하는 구성 안건을 아직 철회하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안건은 아직 중앙당에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는데 지도부 관계자는 서울시당이 현재 구성 안건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고 했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이거는 사실 물 건너갔죠. 왜냐하면 탈당을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탈당을 만류한 이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물 건너갔지만은 이렇게 비리 의혹의 핵심 당사자 본인은 알 거 아니에요. 내가 이거를 비례대표 추천 공관위원장을 맡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 알 텐데도 불구하고 수락한, 위촉을 한 장경태, 수락을 한 이 강선우. 야, 이건 인간이 못됐다라고 전에 기본이 안 돼 있지 않나, 이런 판단밖에는 들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혜훈이가 말이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내가 정말 널 죽였으면 좋겠다. 한국말도 못 알아듣느냐? IQ가 한 자리냐? 이건 폭언, 이건 인간 X 같은 얘기죠.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언론에 밝힌 내용을 보면은요, 업무 과정에서 해당 직원이 그런 발언으로 큰 상처를 입은 것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변명의 여지 없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 아니, 반성하고 있는지 무슨 잴 수 있는 게이지가 있습니까? 마지못해서 하는 거죠. 장관 자리가 눈앞에 어른어른거리는데 이거 반성 안 할 수 있겠어요? 입만 뻥끗해서 반성하는 것이다.
더군다나 말이죠. 이 박지원한테 전화해가지고 지금 뭐 심리전, 홍보, 여론전 하고 있어요. 박지원이는 X 같은, 이제 박지원이가 얘기하면 모든 언론이 받으니까 또 박지원한테 전화해가지고, 전화가 왜? 지금 박지원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해운 장관 후보자로부터 전화가 왔다라고 돼 있어요. 전화가 왔다. 그래서 갑질을 인정하고 사과했으니까 봐주자 이거예요. 야, 이게 얼마나 못된 인간들 짜고 치는 고스톱. 자, 그러면서 이해훈이가 말이죠. 박지원한테 뭐라고 했냐면 거듭 사과드리고 통렬한 반성을 하며 이 일로서 국민과 이재명께 보답하겠다고 한다. 이 일로서. 아니, 여기도 또 이재명 이름을 또 집어넣어. 이게 얼마나 야, 이런, 그러니까 나 좀 자르지 마. 제발 대통령님 저 좀 자르지 마세요. 알았죠? 제가 충성할게요. 그냥 국민에게 보답하겠다라고 해도 국민이 용납을 하겠어요. 용납. 이미 버스 지나갔다니까? 그런데 여기다가 국민과 플러스 이재명께, 야, 요것들이 정무 감각이 있는 인간이에요? 이런 인간이 그래? 3번씩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어? 이렇게 국민 여론을 모르게? 야, 서초갑지역 좋긴 좋아요. 예. 과거 동료 의원으로서 보좌진에게 고성으로 야단친 갑질도 송구하다고 인정하고 사과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는 국민과 이재명에게 이 일로서 보다, 야, 이해훈 너 같은 인간 아니면 너만큼 못할 인간이 어디가 있나, 대한민국에. 예? 야, 이게 장관 해 먹으려고 얼마나 작심하고 있는 인간입니까? 예. 그러면서 박지원이가 뭐라고 편을 들고 있느냐? 정치는 정체성이 제일 중요하다. 폭넓은 운동장에서 인재를 등용하신 이재명 대통령님과 검찰 중앙부 인사만 했던 윤석열과는 차별화된다. 야, 박지원이가 노망했어요. 정체성이 제일 중요해. 그러면 이해훈의 정체성하고 박지원 너의 정체성하고 이재명의 정체성의 차이가 뭐냐. 이런 반문이 나오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요 박지원이 하는 말을 제가 인용하고 싶지 않은데, 야, 정말 말 같지 않기 때문에 인용하고 싶지 않은데 요 대목에서는 안 할 수가 없네요. 그러면서 진보는 약간의 우클릭, 보수는 역시 좌클릭해서 중도에서 만나는 통합의 정치가 김대중, 이재명 정치다. 박지원, 김대중이 돌아가셨지만 김대중 더 이상 욕먹이지 말라. 김대중 팔아갖고 지금 뭘 안 해먹은 게 없잖아, 이 인간아. 예? 국힘에서 비난하는 것은 당연하다. 우리도 김한길이가 윤석열에게 전향했을 때 비난했다. 국힘에서 이 장관 후보자 지역구에 고의, 하의 당직자, 당원까지 풀어 비리를 찾아오면 뭘 준다는 식의 정치는 망치다. 국힘 누가 이해훈에게 돌을 던질 자격이 있냐. 반성과 사과도 없는 내란당은 국민이 자유당, 공화당, 민정당, 새누리당처럼 역사 속으로 보낸다. 야, 이 박지원이 이런 인간을 빨리 역사 쪽으로 보내야 되는데 정말 고향이 좋아요. 정말 호남에서 태어난 게 그렇게까지 좋은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자, 이러다 보니까 지금 말이죠. 우리 국민의힘 안에서도 지금 불이 났어요. 예, 더 이상 이건 참을 수 없다. 퇴출론, 사퇴론, 손절론이 부들부들 끓고 있습니다. 배신자, 부역자. 그래서 제가 보기에 국민의힘 말이죠. 여기 지금 아직도 인사청문회에서의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다고 하는데 정신 나갔어요. 이런 인간을 무슨 송곳 검증합니까? 인사청문회 하기 전에 빨리 사퇴하라. 빨리 임명을, 내정을 처리하라. 이렇게 나와야지 무슨 놈의 송곳 검증 얘기를 하냐고. 예? 야, 국민의힘 이거 넉나간 인간들이에요. 그렇잖아. 아니 지금 TV조선 단독 보도 나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제보를 많이 해달라. 제보가 쌓이고 있다. 송곳 검증하겠다. 이게 말이 돼. 자, 그런데 일단 외형적으로는요. TV조선을 통해서 단독으로 모든 내용이 폭로가 됐잖아요. 근데 무슨 아직도 송곳 검증이냐고. 빨리 내놔라. 빨리 그냥 옷 벗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나가야지. 자,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그래서 양영자 최고위원이 SBS에 나와서요. 요 녹취 내용에 대해서 익히 듣고 있었던 얘기들이라 놀랄 것이 없다. 국회의원과 보좌관 사이는 투명해서 다 알려진다고 보면 된다. 의원의 인성과 자질, 품성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숨길 수 없는 일이다. 국민 감정의 분노 게이지를 굉장히 높일 것이다. 지명 철회되거나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할 것으로 보느냐라고 하는 질문과 관련해서는 여론을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어렵다고 본다. 예, 주진우 뭐라고 했느냐? 이 양양자도 이게 좌파에서 와가지고 말하는 게 거시기예요. 예. 즉시 병원에 가서 치료받아야 할 사람을 어떻게 장관을 시키느냐? 이해훈의 모멸감 주는 갑질은 민주당 DNA야. 딱 맞는다. 민간 회사도 이 정도 갑질이면 즉시 잘린다. 옳은 얘기죠. 공직자로서 당연히 부적격이다. 갑질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경우가 없다. 이해훈의 이중 가면은 계속 벗겨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기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별도로 회의를 열어서 청문 전략을 논의하고
의혹과 제보를 수집하고 있고, 그리고 장동혁이는요, 후보자가 그간 행동과 말로 한 것들이 있는데 이미 여러 제보가 들어오고 있고 인사청문회에서 철저히 검증하겠다. 그래서 장동혁서부터 국민의힘 정신 좀 바짝 차리라. 무슨 이런 인간을 갖다가 청문회를 하냐 이 말이에요. 청문하기 전에 잘라내야지. 무슨 너무 철저히 검증입니까? 이런 인간한테 검증의 정보력을 낭비하지 말라. 이렇게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자, 여러분들 뭐 저의 논평에 대해서 좀 의견이 다르신 분은 저에게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부동산 문제에 관해서 이제 지금 이번 시간에는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6만 명이 작년에 서울을 떠났어요. 주로 서울을 떠난 사람들의 20%는요, 주로 경기도로 이주했습니다. 떠난 이유가 보니까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다는 겁니다. 예, 너무 많이 올랐다. 그래서 116만 명의 이탈. 예, 그래서 작년 집값 상승률은요, 8.48%로 2006년도 이후에 19년 만에 최고치로 올라간 거예요. 자, 그래서 서울과 경기도 집값의 격차도 역대 최대 수준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12억 7,590만 원인데 비해서 경기도는 5억 5,030만 원. 그래서 두 지역 간의 격차가 7억 2,560만 원이라고 합니다. 예. 자, 이 정도가 되면 어마어마한 것이죠. 그래서 경기도에서 체결된 아파트 매매 건수는 13만 6천 건인데 비해서 요 가운데 서울 거주자가 매입한 게 1만 8,200여 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울 집값이 워낙 올라가니까 이제는 도저히 못 살겠다. 그래서 경기도 지역으로 주로 이사를 가는 겁니다. 자, 18.7% 19년 만에 어마어마한 것이죠. 자, 그래서 서울에서는요, 홍동구가 0.34, 송파 동작이 0.33, 용산 강동이 0.3, 서울 서초 영등포가 0.28씩 올랐고요. 경기에서는 용인 수지구가 0.47로 제일 높은 가격을 올렸습니다. 예, 그래서 8.7%가 올라간 것은요, 2006년도에 23.46%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거 노무현 때 아니에요. 19년 만에 최고치. 네. 그리고 아파트 가격이 급상승했던 2018년에는 8.03, 2021년도에는 8.02입니다. 그리고 가장 상승률이 높은 것은 송파로서 20.92, 예, 20.92. 그래서 2024년 상승률이 7.54니까 2.8배가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성동구가 19.1, 마포가 14.2, 서초가 14.11, 강남이 13.59, 용산이 13.21. 자, 이 한강 벨트를 중심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낮은 지역은 중랑, 도봉, 강북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인근에서 오른 지역은 경기도 과천이 20.46, 서울 못지않은 상승되고요. 분당이 19.1, 용인 수지가 9.02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세 가격 상승도 보면은요, 0.14, 12월 마지막 주 0.14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어마어마하게, 그래서 말이죠. 작년 한 해 동안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은 3.68, 전국적으로는 1.32가 올라갔다고 합니다. 예. 자, 그래서 집값의 양극화 지표는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바통인데, 집값의 양극화 지표는 지금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이유는요, 지금 거래가 급감하기 때문에 양극화 심사가 더 크게 심화가 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보니까 말이죠. 지금 12월 기준 서울 아파트 5분위 배율이 6.89예요. 그래서 2008년 12월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어서 상위 20%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는 34억 3,800만 원. 예, 야. 그리고 하위 20% 아파트의 평균 가격은 4억 9,800만 원. 야, 이거 그러니까 말이죠. 이제 이렇게 높다 보니까 월세로 돌아가는. 그래서 지금 이제 전월세가 불안하다 보니까 재계약의 절반은 갱신 청구권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말이죠. 올해 최소한도 서울 아파트 값은 5% 정도가 오를 것이다. 그래서 토지 거래 허가제를 갖다가 즉시 풀어야 된다. 이게 전문가들의 의견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동산, 이 아파트, 자, 한번 이 도표를, 이건 중앙일보가 만든 도표인데요. 자, 이거 보시죠. 송파, 제일 많이 올랐잖아요. 송동, 마포, 서초, 강남, 용산, 이런 순으로 쭉 올라가서 지금 제일 낮게 올라간 지역이
강북, 도봉, 중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부동산 전문가들의 의견을 여러분께 한번 말씀을 드리면, 예, 뭐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죠. 아, 그래서 요분들의 이제 얘기를 이제 들어보면 말이죠. 지금 이제 고종환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지금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완화하라. 오준석 연세대 교수는 양도세와 보유세를 완화하라. 김민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하면서 비아파트 공급을 활성화하라. 김재경 투미부동산 컨설팅 소장은 재건축 재규제를 완화하라. 서진형 광운대 교수도 초과이익 환수제를 폐지하라. 홍승헌 도시화경제 대표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해제하라. 자, 이렇게 해서 말이죠. 이 공급 물량을 늘 수 있는 대책으로 빨리 갈아타야 된다. 이런 얘기를, 이런 정책거리를 많이 하고 있는 게 특성이 되겠습니다. 참 심각하네요. 굉장히 심각하죠? 예. 자, 이 정도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말이죠. 이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서울에서의 지금 여론조사를 말씀을 드리겠는데, 동양신문에서 한국갤럽에 의뢰해서 조사를 해봤어요. 12월 26일하고 27일. 그랬더니요, 서울 쪽에서는 야당이 다수 당선된다는 의견이 44%, 그리고 여당이 다수 당선된다는 것이 33%인데요. 요 직전 조사에서 서울 여당 당선이 많았어요. 40대 야당이 39. 그러니까 야당 당선은 5%가 늘어났고 여당 당선은 무려 7%가 빠진 겁니다. 예. 자, 그리고 말이죠. 이 전국적으로 보면, 전국적으로는 여당이 당선된다는 의견이 42, 야당이 당선된다는 의견은 38입니다. 전국 정도는 여전히 민주당 우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지금 이제 서울에서가 야당 다수 당선이 44대 33으로 지금 10% 정도나 지금 야당 당선 비율이 높아요. 그렇지만은 제 부울경 이쪽에서는 지금 여당 당선이 훨씬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자, 그리고 인천, 경기와 세종, 충청도에서도 45대 35로 여당 당선이 높아요. 예, 여당 당선이. 예, 직전 조사하고 똑같이 나타났고요. 강원도의 경우에는 여당이 47대 야당이 34, 호남의 경우는 69대 22, 제주는 50대 25로 여당이 다수 당선. 그리고 TK 쪽에서는 당연히 27대 56으로 야당 당선이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중도층에서 보면 여당 당선이 41, 야당 당선이 34로 여당 당선이 중도층에서도 높아요. 자, 그리고 20대는 야당 당선이 더 높습니다. 야당이 40, 여당이 36, 30대도 야당이 45, 여당이 30, 70대도 야당, 그러니까 20대, 30대, 70대는 야당 다수 당선을 바라고 있고 40대, 50대에서는 여당 당선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60대는 팽팽합니다. 41%. 예, 그러니까 60대 초반에서는 여당, 60대 후반에서는 야당, 이런 성향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지금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지는 저희 방송 계속해서 여러분들께서요 시청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 그리고 또 알람 설정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